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원법. 오늘은 3월 18날입니다. 화요일 18날. 조심해야죠, 발음. 자, 25년 경찰 승진 문제요. 오늘은 어제 이어서 어제는 신체의 자유 생명권이었는데 오늘은 자유권적 기본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신체의 자유,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관한 문제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 13조죠. 신체의 자유 다 12조지만 13조. 자, 죄형법 정지, 행위시법지 요거 어제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일단은 13조에 보니까 행위시법주의, 행위시 법에 따라서 움직인다. 행위시법. 그 다음에 이중처벌은 금지한다. 물론 이중처벌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에 다시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또다시 처벌을 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형사처벌을 하지 마라. 처벌을 금지한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형사처벌을 금지한다. 외국에서 집행 종료된 분들은 우리나라 형법에 의해서 확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또 행위시법인데 행위에 맞는 비례하는 책임을 져야죠. 책임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행위에 비례하는 책임 이거 자기 책임 원칙에 근거해서 10조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에서도 나오고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자유권에서도 도출되고 119조에 보면 여기 보면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그래서 과실책임주의, 과실책임원칙. 물론 전문에도 있어요. 전문에도 권리와 어찌됐든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면 당연히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요 규정을 볼 때, 이런 걸 볼 때, 여기저기 행위와 책임은 비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이에요. 물론 여기는 과실책임주의니까 여기는 책임의 유무를 묻는 거지만 넓게 확정하자면 여기까지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13조의 행위 책임 비례 원칙에 따라서 행위에 맞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행위, 다양한 정황, 이런 걸 고려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필수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런 문구가 나왔을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일률적으로, 필수적으로, 단형, 이렇게 상관을 살해했을 때 사형 하나만 단형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말만 조심해야죠. 다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 입법, 형성, 재량의 범위가 큰 영역에 해당되고요. 형벌로 할지 또는 행정 제재로 할지 제재에 관해서도 재량이 있다. 그래서 입법 형성의 재량이 입법부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의 징역 하단이 5년 이럴 경우에 한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데 법정형 하단이 7년으로 돼 있거나 법정형 하단이 사형, 무기 이렇게 무기 이상으로 돼 있을 때 집행유예를 못한다 해도 양형 판단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만 좀 아시면 돼요. 다만 범죄 구속요건, 위법성 조각사유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명확성 원칙을 준수해야죠. 명확성 원칙을 유지해야 되고, 하지만 여기서는 형벌이죠. 책임을 부과하는 부분이죠. 요 책임을 부과하는 부분, 그러니까 책임에 관한 형벌에 관해서 책임에 관해서는 입법 재량의 범위가 넓다라는 거. 제재를 할지 또는 형벌을 할지 이건 입법부의 재량이고요. 형벌의 종류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결정한다 해도 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다만 이제 범죄 구속 요건이나 위법성 조각사유 라든지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명확하게 명확성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행위 책임에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은 어차피 판례를 보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온다. 자, 그러면 볼게요.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관한 설명 중 절절치 않은 거.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 범위 선택, 심지어는 형벌로 할지 행정 제재로 할지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입법부에게 있다. 맞죠. 두 번째, 국회에서 허위 진술한 증인을 위증죄로, 이런 국회 내에서는요 위증을 해도요 이거 고발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절차를 거치고요. 또 국회가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의 어떤 시선이 집중되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된 일이고, 형벌은 개인적인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회 내에서 허위 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하는 것과 또는 형법상 위증죄하고 비교해 볼 때 이쪽이 더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보고 종합적으로 볼 때 아무래도 국회 내에서 위증죄가 조금 더
중하게 처벌되는 건 반하지 않습니다. 요거 2015년 판례였죠. 헌재 판례였어요. 근데도 나온. 그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주거 침입이라는 이게 밀폐된 장소죠. 밀폐된 장소. 그러면서 여기서 강제 추행을 했거나, 그다음에 강제 일반적으로 여기서 강간죄라든지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법정형이 비슷하다. 왜? 법정형이 비슷한 이유는 형이 같다, 동일하다. 왜요? 밀폐된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이것과 이것에 솔직히 말해서 법정형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눠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정형을 이렇게 같이 한데도 반하지 않는다. 최근 판례죠. 그래서 같다 해도 이거는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이건 최근 판례. 그래서 다만 이제 주거침입, 강제추행 죄와 또는 주거침입하고 침입한 상태에서 강제추행이나 또는 강간죄를 또 이제 이렇게 원래 목적이 이걸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가 결합범위 됐을 때, 이럴 때는 강간죄로 결합범위 됐을 적에 이럴 때 법정형이 4무 5, 4무 7. 이거는 왜 이렇게 법정 요거 다른 거? 요게 이제 위헌이었죠. 너무 과하다. 이런 판례는 좀 구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판례가 여러 개 쌓였는데 주거침입하는 강제추행죄 법정형을 주거침입 강간죄와 동일하게 규정한 것은 반하지 않습니다. 4번 형법상 모욕죄, 사죄,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추상적 평가고요. 사자명, 돌아가신 분에 대한 평가니까 친고죄라는 경미한. 하지만 정보통신 촉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죄는요, 살아있는 분에 대한 타인의 거짓으로 명예훼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분하고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요게 좀 더 중한 범죄라고 처벌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는 반의사 불법죄로 중한 범죄로 처벌하는 걸로 나눈다 해도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친고죄 자체는 고소가 있어야 되는 거고, 반의사 불법죄는 고소와 관계없이 일단은 형사 절차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약간 감경이나 또는 처벌을 안 하겠다는 처벌 불원 의사를 요구하는 거죠. 합의를 요구하는 거죠. 어찌됐든 수사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재판도 진행되는 거고, 저기는 아예 재판 진행 자체를 친고라고 해갖고 고소가 있다 없다로 구분을 해놨으니까 저쪽은 경미한 경우, 봐도 경미한 경우 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책임과 형벌에 관한 간단한 문제 검토해 봤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쪽은 이론보다는 판례가